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온라인 대나무방 교실 제작자 교사 이재관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6학년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안내할 영상은 6학년 국어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선생님 소개, 영상 콘텐츠 안내, 그리고 국어 교과서 단어명 살펴보기, 끝으로 문학 작품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이재관입니다. 사진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활용했던 사진입니다. 그 밖에 소개할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하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내용을 듣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1단원 비유하는 표현, 그 다음에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 이런 것처럼 단원별로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자세히 수업을 통해서 듣고요. 저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대나무방 교실에서 가장 핵심은 작품 읽기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 다른 교과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작품, 특히 사회교과에서 이번에도 사회가 4.19 혁명부터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5월의 달리기라고 5.18 관련해서도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우주호텔, 그리고 시 이런 것들도 작품을 소개하고 제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단어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학년 국어가에 실린 단원명들입니다. 단원명에는 그 단원과 관련된 목표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 있지요.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목차가 있듯이 교과서에도 목차가 있다는 것을 지난 5년 내내 경험해서 잘 알겠지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단원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서 단원부터 속담을 활용해요까지가 국어 가책에 실려 있고요. 국어 나책에는 연극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부터 구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까지 실려 있습니다. 독서 단원은 친구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난 단원명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수포자는 대포자, 영포자는 직포자, 독포자는 인포자라고 어떤 방송인이 얘기를 했는데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독서에 대해서 강조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살펴보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바로 집히는 저 책을 꼭 읽겠다라고 해서 다짐하는 것보다는 경북교육청 이독서 친구 책 목록 중에서 내 취미나 내 마음에 들어는 그런 책 제목들을 살펴보고 그 자기 취향에 맞게 한 권씩 즐겁게 책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책을 선택해서 독서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서 친구에 나오는 책 목록도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만든 책구름이니까 책 선택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독서 단원 여기에서 주요 키포인트는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단원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 단원입니다. 물론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비유하는 표현은 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는 말 그대로 간추리다. 요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는 발표입니다.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고 그 발표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는 논설문을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논설문의 특성을 살려서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5단원 속담을 활용해는 속담과 관련된 상황과 그 다음에 속담의 의미, 그 다음에 속담을 활용해서 속담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극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는 여러분들이 5학년 2학기 때 연극을 배우기 시작해서 6학년 1학기, 2학기 때까지 총 30시간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연극이 되겠죠. 작년에 친구들하고는 저도 5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친구들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의 키워드는 추론으로 뽑아봤습니다.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나 영상에서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추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의 키워드는 우리말. 단어명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과연 얼마큼 바르게 쓰고 있는가, 자신의 언어 생활 태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비속어 또는 줄임말, 유행어는 너무 많이 쓰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는 인물의 삶, 작품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그 인물들이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삶 속에서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보고 나는 어떤가 또 반성하면서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건 뭔지 또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는 키워드를 글쓰기로 뽑아봤습니다. 글을 쓰는 상황을 알고 또 목적이 뭔지 알고 글로 쓸 내용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 교과서 1학기 단원명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문학작품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 제목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입니다. 김남중 작가님이고 허태준 그림 창비출판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먼저 작품의 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 자전거가 불량할까요? 여행이 불량할까요? 또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아이의 표정은 어떤가요? 또 이 사람은 누구일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일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작품이 어떤 내용일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 부족하다면 작품의 목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밤 11시 마지막 기차. 여자친구의 이상한 여행. 섬진강을 따라가며 지리산을 보다. 거짓대. 불지옥과 물천국. 모닥불. 그리고 14번째 참가자. 미시령. 출발 준비. 이렇게 봐서는 여행을 떠나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섬진강, 지리산, 그리고 미시령 또 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차도 잘 보고 표지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내가 생각해보면서 또뭐 독서 노트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한다면 좀 더 괜찮게 책을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는 1장과 2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밤 11시 마지막 기차. 학원 다녀왔습니다. 집안에 메아리가 쳤다. 8월인데도 온몸에 으스스 수름이 돋는 것 같았다. 나는 텅 빈 거실에 불을 켰다. 안방과 내 방에도 불을 켰다. 다용도실, 베란다에까지 전등을 있는 대로 다 켰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 가장 시끄러운 방송을 찾았다. 오늘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가격 39,900원에 제주 은갈치가 무려 12마리? 구이면 구이, 조리면 조리, 부모님 밥상에도 아이들 반찬에도 딱입니다.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자반고등어 한 손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텔레비전에서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여자애와 남자애가 있다. 남자애는 3, 4학년쯤 돼 보이는데 젓가락질도 못하는지 누나 같은 엄마가 갈치 살점을 뜯어 자꾸 입에 넣어주었다. 갑자기 그 애들이 보기 싫어졌다. 배가 고파서 그럴 거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잘 나니까. 냉장고에 붙은 노란 쪽지가 보였다. 쪽지 색깔이 다를 뿐 내용은 어제와 똑같았다. 엄마 조금 늦으니까 저녁밥 먼저 먹어. 네네.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조금이 아닐 게 뻔하다. 요즘엔 엄마가 계속 늦는다. 아빠가 신데렐라라서 다행이다. 아빠는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잘 모른다. 냄비에 물을 부어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라면 봉지를 뜯자마자 문소리가 났다.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들어왔다. 아빠 왔어? 아빠는 대답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다. 남의 집 구경 온 사람 같았다. 엄마는 조금 늦는데. 아빠가 내 손에 있는 라면 봉지를 노려보다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빠도 배가 고픈가 보다. 뉴스를 보면서 리모컨을 불끈 움켜쥐고 있다. 여차하면 아나운서를 향해 리모컨을 던질 것 같다. 아무래도 기분을 좀 풀어줘야 할 것 같았다. 아빠, 김치라면 끓여줄까? 됐다. 아빠 대답은 짧았다.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말을 모두 더하면 10마디쯤 될까?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빠는 더욱 말이 줄었다. 엄마도 덩달아 입을 다물었다. 우리 집에서 나는 말소리의 99.9%는 텔레비전 소리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그만큼 화해도 자주 했다. 그러다가 화해가 먼저 줄어들었다. 신기하게 싸움도 따라서 줄어들었다. 우리 집은 동굴 속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진 줄 알았다. 엄마 아빠는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다. 제2장 여자친구의 이상한 여행. 아야, 진지 강주 다 와버렸다. 아침 밥상 기다리나 시방?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회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 아줌마가 눈앞에 서 있었다.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의자들이 이리저리 젖혀 있고 과자 봉지며 플라스틱 음료수 병들이 널려 있었다. 여전히 밤이었다. 나는 여관으로 들어가 긴 의자에 앉았다. 배 나온 아저씨 이름은 모경우였다. 그 옆에 마르고 키가 큰 아저씨는 배병진이었다. 중학생같이 보인 누나는 용인에서 온 배은영, 아빠가 강제로 보냈다고 투덜거린 누나 이름은 대구에서 온 박희정이었다. 그렇잖아도 기억력이 나쁜데 갑자기 이름들이 쏟아지니까
머리가 아팠다. 웨인과 리나 말고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았다. 내 순서가 되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신호진입니다. 삼촌이 말을 덧붙였다. 호진이는 간식 담당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삼촌을 쳐다봤다. 삼촌이 내 눈을 피했다. 잘 부탁해. 지은이 누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살짝 친 것 같은데 은근히 아팠다. 만석이 형이 박수를 쳤다. 이제 출발합시다. 사람들이 줄줄이 1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맨 뒤에 남은 삼촌한테 물었다. 삼촌, 나 자전거 타는 거 아니지? 삼촌이 강당문을 잠그며 말했다. 자전거 아무나 태워주는 줄 알아? 삼촌이 트럭 뒷판에서 헬멧을 여러 개 꺼내더니 안 가져온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다. 만석이 형은 주차장에 사람들을 동그랗게 세우고 몸풀기 운동을 시작했다. 온몸의 관절을 어찌나 꼼꼼히 푸는지 몸풀다가 지칠 것 같았다. 삼촌이 빨간 트럭 뒤에 자전거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써진 현수막을 매단 다음 나를 불렀다. 호진아, 타라! 그럼 그렇지. 삼촌이 조카를 고생시킬 리 없다. 나는 트럭에 재빨리 올라탔다. 트럭 안에는 수첩, 모자, 휴대전화 충전기, 지도체, 먹다 남은 과자들이 널려 있었다. 의자 뒤쪽 빈 곳에는 구급상자, 작은 가방, 확성기, 일회용 비옷, 경찰이 들고 다니는 빨간 경광봉 같은 게 가득 실려 있었다. 삼촌이 나한테 경광봉을 쥐어주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었다. 흔들라고 하면 흔들고 불라고 하면 불어. 뒤쪽 차들한테 잘 보이게. 스위치를 누르니까 경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만석이 형 목소리가 들렸다. 대열을 갖추세요. 선두는 허동혁, 이지은, 웨인과 리나가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도 만석이 형이 시킨 대로 줄을 맞췄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헬멧! 장갑! 사람들이 만석이 형을 따라 헬멧을 두드리고 장갑 낀 손을 들었다. 모경우 아저씨만 빼고 다들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가려서 강도처럼 눈만 보였다. 출발!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의 일부분만 읽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사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 인물에는 누가 있었죠? 네, 주인공 호진이와 그리고 아빠, 엄마, 삼촌,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알면서 작품을 읽어나가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호진이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삼촌하고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던 아주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온라인 대나무 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교사 이재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